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침한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의 미 해병대의 공지부대의 작전센터가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작전센터는 주한 미 해병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연합전력의 전투지휘소 역할을 수행을 하는 해병작전센터, 마린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있는 캠프 무적이라는 곳에 2021년 11월 30일 준공했다는 소식이 미 국방부가 운영을 하는 DVIDS가 2021년 12월 2일 공개했습니다. DVIDS가 지난 2021년 3월 6일 날 이와 관련된 소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 해병 공지 기동 부대, 맥탭이라고 부르는데요. 맥탭의 작전센터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힌 후에 8개월 만에 준공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센터는 2017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공까지 한 4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이번에 설립된 미 해병대 작전센터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해병대 부대 뿐만이 아니라 한국 해병대 전력까지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뿐만이 아니라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미 연합 해병 전력에 대한 상륙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인 스티브 러더 중장하고 미 해병대 제3원정군 사령관인 제임스 바이어만 중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인 김태성 중장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이외에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도 식별이 되고요. 2명의 한국군 소장과 1명의 준장 등도 식별이 됩니다. 지난 3월 6일 DVD 공개 내용을 보면 당시 행사에는 미 해병 3원정군 관련자와 제3 전투지원연대 관련자, 그 다음에 주한 미 해병대, 그 다음에 캠프 무적의 지휘관과 관리자들, 참모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관련자들이 이 작전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안내를 맡았던 캠프 무적의 선임 장교이던 윌리엄 제이 헌터 소령은 이 건물은 한반도 유사시 또는 훈련을 위해 한반도 내에 작전 중인 모든 미 해병대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건물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가 헌터 소령입니다. 또한 미 해병대 제3원정군의 부작전 참모인 제이슨 펠라리언 중령은 작전센터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상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작전센터가 완전 가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당시에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의 인원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사복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 국방부는 사복으로 참석한 인원 중에 여성을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의 G37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급은 준사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성명은 제가 오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이분은 통역 준사관인데 이분이 통역을 하는 한국군으로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위직
그 인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지만 계급과 성명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 해병대가 이러한 그 행동을 한 거는 현 정권의 그 반미 정책이 막 그 아주 피크에 올라 있을 상황이어서 그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미 해병대 공지부대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요. 미 해병대의 모든 전투부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대 구성입니다. 부대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맥탭, 지금 이제 그 제가 화면에 그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일종의 그 연대 전투단 규모의 그 원정단보다는 이제 조금 큰 부대들의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미 해병대의 편제입니다. 1963년도 12월에 미 해병대 사령관 명령으로 이제 창설이 된 그 부대 편제이고요. 총 4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그 편성이 되는데, 그 지휘 구성군, 그다음에 지상 전투, 그다음에 항공 전투, 그리고 전투 지원,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단이라고 하는 MEU, 그다음에 원정여단 MEB, 원정군 MEF, 군단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와 본부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통신, 정보, 감시, 군사경찰, 그다음에 정찰부대, 강습경찰, 그다음에 이제 안젤리코라고 불리우는 그 한포 연락 중대,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그 지휘 구성군에 포함이 되고요. 지상 전투 구성군은 그 보병 전투부대입니다. 그래서 대대 상륙팀, 연대 전투팀, 그다음에 해병대 사단, 이렇게 편성이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병, 포병, 기갑, 그다음에 전투공병, 그다음에 정찰대, 뭐 수송부대, 뭐 군악대, 뭐 이런 게 이제 그 지상 전투 구성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항공 구성군은 헬기, 그다음에 틸트로터기, 그다음에 고정익 항공기, 무인기 등을 운용을 해서 전투를 수행을 하거나 그 지상 전투 구성 요소들을 지원하는 부대를 전투 구성권이라고 하고요. 비행대하와 비행전대, 비행단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공을 담당을 하는 대공부대도 이제 여기 항공전투에 포함이 되고요. 또 미 해군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는 그 의무병들이 있습니다. 의무병이나 그 군의관들, 그다음에 이제 군종, 이런 인원들이 그 항공전투 구성군에 배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투지원 구성군은 수송부대, 그다음에 지상지원대, 그다음에 중공병지원대, 치과, 그다음에 항공보급, 그다음에 그 폭발물 관리를 하는 EOD, 그다음에 상륙부대를 지원하는 상륙지원팀, 이런 부대들이 이제 전투지원 구성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포항에 그 작전센터가 설립이 된 거는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해병대 작전의 그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설과 장비가 포항 캠프 무적에 설치가 됐고, 실제로 이제 전력화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캠프 무적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미 해병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반도의 훈련을 위해서 전개되던 미 해병대 병력에 대한 일반 지원을 하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던 일종의 행정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한 미 해병대는 예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전투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원하는 그 기지였는데, 이번에 작전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지휘기지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한반도에 이제 유사시에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3원정군, 제3해병사단, 제3원정여단의 사령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우루마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캠프 코튼이라는 그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 안에 작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센터가 한반도 전구를 통제하고 그 한반도의 유사시에 그 작전 임무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해병대 포항의 그 캠프 무적에 MOC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이곳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모든 미 해병대 전력을 주의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오키나와 우루마시에 있던 그 작전센터가 포항으로 이전한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우루마시에는 계속 그 캠프 코트니에는 있던 작전센터는 계속 운영이 되고요. 포항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반도만을 집중해서 그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휘소와 사령부가 한반도 내에 설치가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그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그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경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캠프 코트니가 한반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전투 전역을 동시에 지휘 통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한 곳만 옛날에 그 과거에 그 북한만 견제를 한다면 오키나와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전 영역이 두 군데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 정보도 상이한 두 가지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 해병대 태평양 사령부가 작전 센터를 두 개로 나눈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우루마시의 캠프 코트니에 있던 기존의 작전 센터는 대중국 작전, 이번에 포항에 준공을 한 작전 센터는 한반도 전문, 이렇게 이제 이원화를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의미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안보에 가볍지가 않습니다. 전술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한반도에만 그 집중을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미태평양 사령부 입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좌파 정권이 추진해온 반미, 그다음에 친중 정책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한반도는 전구급 작전 대상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소규모 전술작전 대상으로 격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은 전구급 작전 대상이 되고 한반도는 소규모 전술작전 대상으로 한 단계 그레이드 다운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 미 해병대가, 그 다음에 미 해군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해서 부대의 편제나 전력을 재편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본적인 개념이 그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유사시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그 전력들을 기동력을 통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 화력을 투사를 한다라는 것이 미 해군과 미 해병대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통제가 굉장히 이 지휘 통제의 역량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캠프 코트니에 있던 한반도 작전 통제권을 포항으로 떼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국급으로 이제 작전 대상이 되면 미 태평양 사령부 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급 지원도 그렇고 작전 지원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작전 전술 대상으로 한 단계 그레이드 다운이 된다면 미 태평양 사령부 전체의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과 기타 전략적인 어떤 지원이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 해병대가 이 포항에 새로 설립된 작전센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현 문재인과 그 좌파 정권 세력이 국방 외교 분야에서 저지른 수많은 그 패악의 결과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급으로 운영을 한다면 한미 동맹의 그 어떤 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레이드 다운이 된다면 현 문재인의 그 이 패악이 한미 동맹의 이 약화가 된 그 결과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바로메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